자, 그 육친으로, 그러니까 해는 천간에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해는. 해는 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는 개는 혹시 개일까요? 기토. 예. 지금 외워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기. 자, 외워보세요. 올라가는 상태가 갑이다. 아, 을은 을은 그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운동이다. 지. 네. 가지 가지에 꽃이 하나 피기 시작하는 게 병이에요. 병입니다. 정화는 그 꽃이 빠글빠글하게 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핀 상태가 정화예요. 부터는 그 기운이 더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가 약 7일 정도 가는 거예요. 7일. 기토는 꽃잎이 한 잎 한 잎 떨어지고 있는 단계가 기토예요. 예. 기토. 경금은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게 경금이에요. 네. 신금은 그 과일이 완숙되는 상태가 신금이에요. 예. 임수는 과일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뒹굴뒹굴 둥글고 있는 상태가 임수예요. 임수. 개수는 그 껍데기가 썩으면서 씨만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개수예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극단. 박근혜 극단.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무인일주란 말이에요. 무인일주. 무가 있기 때문에 극단 대통령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일주란 말이에요. 무신일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무인일주란 말이에요. 극단을 간다. 극단. 극단. 기토는 좀 음적인 토예요. 음적인 토. 그러니까 음적인 토니까 음기가 이제 만들어지겠으니까 사색적이고 정리정돈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기운이 강한 거예요. 음토니까. 기토가.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기예요. 양기. 기경신 임계는 음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기는 주로 이제 명분 중심이죠. 명분 중심. 갑은 양기예요, 음기예요. 양기. 을은 경은 그럼 양. 그렇죠. 이제 양, 양, 양이죠. 네. 양 구간에 있는 무토는 양과 양이 극단으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쓰기도 나쁘고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양기가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1, 2, 3, 네. 4, 5. 양기가 5까지 간 놈이고 양과 양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양이 극단에 이르는 놈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양기가 한 칸 올라가고 두 칸 올라가고 그러는데 양 중에 음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양음이 음양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병도 양이면서 양이잖아요. 얘도 극단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그 정이 났네. 얘도 양과 양이잖아. 양 구간의 양이잖아. 예,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 갑도. 정은 양 구간의 음이니까 음이니까. 정화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조화롭다. 오케이. 을과 정은 음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을과 정이 한 글자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맞아. 음양이 맞아. 섞여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을정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을정이 사주내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인간이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놀이터를 갖고 있는 거와 똑같고 오케이. 절대 망하지 않는 글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을일주나 정일주가 와서 나 죽겠다, 나 다 망했다 그래도 그것은 적당히 이제 자기가 위기에 쓸 수 있는 뭔가를 숨겨놓고 까분다 이거지. 맞아. 극단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음구간이에요. 음구간. 기경신 임계는. 중에 양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음이겠죠. 양이고, 양.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여기 중음, 이런 것들이 이게. 사용하기가 되게 나쁜 거라고. 경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 신계. 그리고 양은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는 신계. 음을 뜻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나쁜 글자라도 이쪽 글자를 가져야지 여자가 그렇지. 이쪽 글자를 가져야지 삶에 편안함이 있는 거고 여자가 이쪽 글자를 가졌다 그러면 팔자가 고단함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은 한 글자만 있어도 과부야. 뭐 남편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있는 과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기도 그렇고요 신도 그렇고 개도 기신개. 그렇고 이런 글자들은 여자가 사용하기에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글자들이에요. 기신개. 물론 남자들은 되게 좋은 거죠. 여기서도 음양이 섞여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경임은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인간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놀이터를 가진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불병정무 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목가지는 주로 양구간이라 하고 예, 기경신 임계는 음구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도 음양이 있는데 예. 양이 시작하고 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봄을 불러오고 을은 누리는 건데 양구간의 을은 음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란스가 계속 맞고 있는 거라고. 힘들다 괴롭다 그래도 바란스가 맞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라는 거는 극단이라고 끝까지 간 거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성질도 개팍하고 고집도 대단하고 잘 숙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양기가 극단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외고집이거나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인일주인데 갑인시란 말이야 갑인시. 인이라는 글자가 남자는 한 글자만 있어도 고통이 되게 심하다고. 근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와. 이분이 이제 인년이 왔을 때 범 3마리가 딱 오잖아, 이렇게. 범 4마리가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때 자살하셨잖아요. 야야야야. 남자는 이제 범이라는 글자가 간목하고 비슷한데, 이런 글자를 되게 못 쓴다고.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목화가 있으면 되게 인생이 고달프다고, 목화가 많으면. 여자는 목화가 많으면 길한 거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왜냐면 음기가, 목화는 양계예요, 음계예요. 양이죠. 양이니까 양을 얻었다는 것은 양떡 있는 거예요, 양떡. 양이라는 건 남자덕 있다는 뜻이라고. 물론 이제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그래도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여자가 목화 있다는 것은 이미 양떡을 먹고 들어간 거라고. 하늘의 혜택이 이미 벌어진 거야. 그런데도 못 쓰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기는 금수야, 금수. 금수. 그래서 남자가 금수가 많다 그러면은 대박이지, 그냥 대박. 음떡이 있는 거야, 음떡. 여기는 음떡. 음은 여자와 귀신을 음이라고 그런다고, 귀신. 여자와 귀신. 그러니까 남자가, 금수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인생은 그냥 거저 놀거나 방구석에 그냥 누워있어도 여자가 미게 살리든지 귀신이 와서 미게 살린다. 오. 그렇죠? 저기 그 최여사 남편께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생겼을 때 음기잖아, 온천지가. 그럼 이거는 그냥 누워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목에 살리든지 밥을 갖다 주든지 돈을 갖다 준다니까. 참.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양기지만 이거는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내 생각만 양기지 나머지는 다 음이란 말이야. 음천지기 때문에 거저먹고 사는 팔자란 말이야. 거저먹고 사는. 놀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놀아도 먹을거리가 생기고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긴단 말이지. 주세요. 새벽 3시부터 5시는 일출이 열리는 거다, 일출. 그러니까 시작이잖아, 시작. 3살 정도가 돼야지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지, 걸음마부터. 네. 그죠? 그러니까 이인이라는 글자는 간목과 같고 3살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간목과 같고. 3살은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이 세고 앞으로만 지하고 가고 양보하지 않고 그죠? 이런 기운을 동시에 이끌는 거예요. 동시에. 무섭다는 건 호랑이의 기상을 닮아서 그런 거고 맹렬한 것도 호랑이의 기상이고. 자 보세요. 여기에 무병갑이 있다고 배웠죠. 무병갑. 네. 무병갑.
그러니까 여기 나무라는 것은 어떤 형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꽁무니에서 불 나가는 형상과 똑같죠, 범위? 그러니까 비행기와 같다는 거죠. 아. 전기전자와 같고 발화점과 같고 얘는 나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불 날 수 있는 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무라는 해석보다 불이라는 해석을 더 많이 한다고 얘는. 인종 병화가 있다. 병화를 때리는 거예요. 병화. 이내는 뭐가 있다고요? 무병갑 이렇게 외우죠. 묘라는 글자는 아침 5시부터 7시 가량이에요. 이 시간에는 사람이 뭐를 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단계가 묘예요. 꿈이고. 그러니까 꿈이니까 뭐야 이쁘다 이런 글자가 사용되는 거라고. 이쁘다. 7살 정도 되는 유치원이야 유치원. 유치원 애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쁘기는 5시라는 거는 이쁘게 치장한다 이 뜻이 강하니까 건축 인테리어 이런 글자가 강한데 얘는 초기공사잖아. 초기공사. 그죠? 그러니까 애장과 같고 애장. 내장은 알죠 설마? 네. 토끼는 지금. 이거는 꾸미는 거 실내 장식이에요. 실내 장식. 그러니까 내장과 같은 거죠. 내장. 그리고 여기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가벌이 있잖아요. 갑을. 이내는 무병갑. 진 읽어보셔 진. 그래서 상상을 가장 많이 할 때가 17살 때죠.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공상, 그죠? 상상, 망상. 뭐 물론 15살도 그러죠. 지장간은 을개무가 있어요. 지장간. 애장. 인테리어. 진은 응? 진. 진?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 종합 인테리어겠죠. 종합 종합 인테리어. 인테리어. 종합 아하. 건축, 종합 인테리어. 오케이. 아, 예. 그래서 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공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그리고 진은 7시부터 9시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 좋아하고 출근하기 좋아하고 멋쟁이 옷 입기 좋아하고 폼생폼사하고 이런 글자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 인사가 있으면은 이제 비행기와 관련된 일이에요. 인과 사가 있으면. 사라는 것은 이제 18, 꽃다울 방년 18세. 방년 18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기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양기가 6개 모인 육양. 배웠죠? 네. 이는 몇 양이에요? 이는 진. 3냥이에요. 삼냥 삼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는 사냥. 음이. 진은 지는 오양 일음. 사는 사는 육양. 오는 오. 딸 외우. 그래서 인묘진까지는 주로 건축적인 요소가 강한 거고 세운다의 의미가 강한 거고 봄이고 애들이고 소중까지가 이제 인묘진 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청년기로 해당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육양이 된단 말이야. 육양. 극단에 처하니까 이제 양보심이 없고 막 날라다니고 스피드가 빠르고 실천력이 강하고 시끄럽고 어깨도 벌어지고 이게 이제 사란 말이야. 사. 양기가 극대화된 상태. 양기가. 이거 뭐든지 크단 말이야. 양기가. 그러니까 이 양기 화가 많다는 것은 어깨가 떡 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이제 5서부터는 이제 육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이름. 5부터는 이름. 미는 이음. 원숭이는 삼음. 닭은 사음. 개는 오음. 돼지는 육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6가지 이제 육효라고 해갖고 6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육음이 갔으니까 음이 더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자는 일양. 축은 이양. 이는 삼양.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어술이라는 글자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왜 화니까. 인어술이 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이라는 것은 세운다의 의미는 강한데 변한다의 의미가 포함되는 게 변한다. 목은 변하잖아요. 그죠? 오늘 모양과 내일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해묘미 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가 변하겠죠. 그죠? 변한다의 의미를 가졌으니까.
인호술은 밝으니까 다 밝혀졌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호술날 계약을 하면 완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신자지는 어둠잖아. 수니까 어둠이잖아. 어둠. 그러니까 음모가 있거나 비밀이 있거나 뭐 사기가 있거나 숨겨진 비밀이 있거나 안 알려진 게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게 있거나 사기당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날이죠. 사이축은 금이니까 완벽하고 확실하고 결론 짓는 거. 그러니까 결단사는 사이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단사. 찢어지든지 합하든지 완벽한 결론을 내든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해는 사이축 그럴 때 하면은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세묘민 연애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5라는 글자는 11시, 낮 11시부터 1시기 때문에 분명한 글자고 확실한 글자고 물상이 밝은 글자고 그리고 말의 집성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만 있어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진술충미는 다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진술충미 연도 그렇고 진술충미가 있어도 그렇고 진술충미가 한 글자만 있어도 반복 업무에 걸리거나 반복을 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말을 번복할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잘한다. 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미는 미성숙이란 뜻이고 사주라 글씨를 쓰는데 미자가 하나 딱 보인다 그러면은 성숙하지 못했다, 지체되었다, 미성숙. 장애가 있다, 뭐 지체된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음 사양 이것도 딱 이어놓으셔야 된다고. 이음 사양. 말은 이름 오양. 원숭이는 사음 삼양 이렇게. 원숭이라는 글자는 세죠. 세. 가을이고 7월이고 열매잖아요. 열매. 그리고 큰 새니까 조선과 같은 거고 네, 조선. 배와 같은 거고 또 원숭이 습성. 원숭이는 프로예요. 프로. 재주가 손에 있는 거고 기술성이 들어있는 거고 도끼와 같은 게 도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동차도 되고 법무도 되고 가을이니까 결실도 되고 열매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부자인자죠. 부자인자. 원숭이만 가지면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라는 글자는 8월이니까 황금 들판을 얘기하고 이게 유는 신금이라는 그 바위 같은 그 거칠은 그 새를 굉장히 완벽하게 이제 갈고 닦고 해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가 닭이에요. 그러니까 보석도 되고 칼도 되고 완벽함도 되고 깨끗함도 되고. 그러니까 닭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까칠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놈이다 이게 깨끗한 놈. 완벽한 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천간으로 얘기하면 신금하고 똑같아요. 신금. 완벽한 놈이니까 자꾸 가리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러고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닭도 부자인자예요. 그러니까 부자인자는 사이축이죠. 사이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쓰면 누구나 부자이고 가끔씩 아닌 놈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런 이제 돌연변이죠. 금이 칼만 뜻하는 게 아니고 가을, 결실, 금전, 금용, 분배, 소득, 현찰 이런 것까지 다 뜻하는 거라고. 철학은 고정 문자가 아니고 바뀌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